신혼 첫날 그 인간은 제 배를 밀어버렸습니다. 지워! 그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찢어졌죠. 제가 꿈꾼 사랑도, 가정도, 축복도 다 그날 그의 손바닥 아래서 짓밟혔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나랑 결혼한 거 기회잖아, 조용히 해. 그래서요? 저는 조용히 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은 건 눈물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 인간 인생 제 손으로 무너뜨리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 32살 공공보건센터 간호사입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신부였어요.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강도윤, 35, 재벌가 막내 아들. 결혼 전까지 그 사람은 완벽했습니다. 다정했고 배려심 깊었고 저를 소중히 대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서진아, 샴페인 마실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가면인지. 도윤 씨, 저 말 좀 할 게 있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가방 안엔 산부인과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임신 6주. 결혼식 일주일 전에 확인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참았어요. 신혼 첫날 밤에 말하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데? 급한 거야? 이거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 초음파 사진, 혈액검사 결과지, 검사 날짜 2024년 9월 15일, 임신 6주 2일 추정. 저 우리 아기 생겼어요.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반으로 찢었습니다. 미쳤어? 네. 지금 나한테 이딴 걸 들이밀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역겨운 목소리였어요. 도윤 씨, 이게 무슨냐, 한서진. 정신 차려. 증거 있어? 그게 내 새끼라는? 새끼. 그 사람은 우리 아기를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도윤 씨, 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아이가 맞아요. 주수 계산하면 주수 계산? 야, 넌 간호사잖아. 그런 거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지? 병원 친구 하나 꼬드겨서 서류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조작이요? 제가 왜 그런 걸 왜? 돈 때문이지 뭐.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찢어진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요. 내가 나랑 결혼한 이유, 내가 몰라. 강 회장 손자 시집 온 거 완전 로또 터진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임신? 타이밍 기가 막히네. 결혼 도장 찍자마자 배에 뭐 있다고? 계획적이었구만. 아니에요, 도윤 씨. 저 진짜 닥쳐. 도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침대 모서리에 걸려 주저앉았죠. 야, 한서진. 내가 뭔 줄 알아? 도윤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보는 눈이었죠. 넌 그냥 도구야. 엄마가 결혼 좀 해라 해서 데려온 거. 보건소 간호사, 집안 별로 없고 순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골랐어. 그게 내 가치야. 도구요? 그래, 도구. 우리 집 며느리 타이틀 달아주는 대신 넌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계약이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배에 뭐 있다고 설치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증거 있으면 가져와. DNA 검사. 제대로 된 병원에서
내가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그 전까지는 입 열지 마. 알아들어? 도윤 씨 알아들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부드럽고 공손하고 효자 같은 목소리로요. 네, 잘 있습니다. 서진이도 너무 좋아해요. 호텔방도 마음에 들어하고, 네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전화를 끄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죠. 이제 알겠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입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증거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 망치려고? 꿈도 꾸지 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숨이 안 쉬어졌죠. 도윤은 제 옆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작은 점 같은 아기의 모습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죠. 미안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도윤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말했죠. 야, 서진아. 침대 정리하고 자. 난 소파에서 잘 테니까. 신혼 첫날이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내가 널 왜 만져?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침대 시트를 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를 열었죠. 도윤 오빠, 오늘 신혼 첫날이라며? 축하해. 근데 나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뱃속에 누가 있는지.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화면에 첨부된 사진이 보였어요. 초음파 사진, 임신 8주 추정이라고 적힌,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여자의 셀카, 새하얀 피부, 긴 생머리, 명품 선글라스. 호텔 로비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이 호텔이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호텔 현관이 보였어요.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택시에 타고 있었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 도윤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여자가 있었다는 걸,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아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캡처했어요. 사진을 저장했죠.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2024년 10월 5일 오후 11시 47분. 참는 게 아니야, 서진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비하는 거야. 그날 밤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3일째. 저는 도윤의 집, 아니 시댁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강 회장 저택, 서울 한남동 언덕 꼭대기, 대지 500평짜리 단독주택이었죠. 들어오세요, 세댁님.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꽉 쥐었어요. 떨렸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5미터는 돼 보였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기둥, 벽면 가득한 유화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계신 여자. 오마리,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오마리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찬물을 끼얹는 눈빛이었죠. 앉아. 네,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오마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혼인신고는 했다지? 네, 어머님. 도장 찍었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알지? 네.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게 뭔 뜻인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마리가 비웃으며 말했죠. 우리 집 체면을 지키는 거야. 밖에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지. 특히 넌 보건소 간호사 출신이라며? 네, 어머님. 보건소? 그래, 그런 데서 주사나 놓던 애가 우리 집 들어온 거야. 쪽팔려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 남들한테 뭐라고 해? 우리 며느리가 보건소 다닌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그만둬. 당장 우리 집 며느리가 돈 벌러 다니는 꼴 보기 싫어. 내 월급으로 우리 집 화장실 청소도 못해. 알아? 어머님, 저는 뭐, 할 말 있어? 오마리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애 빨리 가져. 우리 집 씨 받은 거 증명해야지. 한 1년 안에 나 아들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씨, 증명, 아들. 어머님, 그게 왜 할 자신 없어? 아니면 뭐야, 벌써 문제 있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데?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이미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증거 있어? 없으면 입 닥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은 무슨? 결과를 가져와. 알았어? 네, 어머님. 그때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괴롭히시면 안 되죠. 착한 애예요. 착하긴. 착한 게 밥 먹여주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할 줄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 서진이 다 잘할 거예요. 그치, 서진아? 도윤이 제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아팠어요. 응? 대답은? 네. 잘하겠습니다. 오마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윤이 내가 착하다는데 믿어볼게. 근데 착한 것만으론 안 돼. 집안일 제대로 배워야지. 가정부한테 물어봐서 제사상 차리는 거, 명절 음식 만드는 거 다 익혀.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친정 자주 가지 마.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이제. 친정 부모가 보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만 해. 알겠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만.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됐어. 가서 도윤이 방 청소나 해. 시집 와서 밥이나 축 내지 말고. 오마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엔 저와 도윤만 남았어요. 어머니 성격 좀 있지? 참아. 원래 저래.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죠. 근데 너 임신 얘기 안 한 거 잘했어. 엄마 앞에서 그랬으면 죽었을걸? 넌 아직 증거가 없잖아. 함부로 입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도윤 씨, 뭐, 억울해? 그럼 증거 가져와. DNA 검사. 확실한 거. 그 전까지는 입 닥치고 있어. 알지? 도윤은 제 턱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넌 그냥 장식이야. 집안 배경. 내 머리로 뭘 해?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아들어? 대답 안 해? 알겠어요. 착하네. 도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었지만 감옥처럼 느껴졌죠. 참는 게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기록은 언젠가 법이 됩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도윤 오빠 계세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롱코트,
선글라스, 긴 생머리. 그날 밤 문자를 보낸 그 여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 새댁이시네. 안녕하세요. 전 장현주예요. 도윤 오빠 대학 동기 VIP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현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았죠. 축하드려요, 결혼. 부럽다, 도윤 오빠 완전 좋은 사람인데. 서진 씨 진짜 복 터지셨어요.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현주의 손은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 혹시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네. 현주가 제 배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신혼이시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혹시 나중에 산부인과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VIP 코스 싸게 연결해 드릴게요.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현주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뱃속에 뭐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니까 불안하죠? 맞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현주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새댁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요. 편하게 지내요. 우린 앞으로 자주 볼 텐데 도윤 오빠랑 저랑 진짜 친하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현주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새댁, 지금 기분 어때? 내가 내 남편이랑 뭐 하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올라와 봐. 2층 맨 끝방. 근데 올라오면 후회할걸.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도윤의 방. 침대에 앉아 있는 현주. V를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정보까지 전부. 2024년 10월 8일 오후 3시 12분 강도윤 자택. 증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모으는 거야.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보건소 교육용으로 쓰던 거였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맨 끝방 앞에 섰어요. 문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저 여자 임신한 거 맞아? 설마. 거짓말이겠지. 그깟 보건소 간호사 주제에. 근데 만약 진짜면? 그럼 지우라고 해야지. 우리 계획 망치면 안 되잖아. 너 임신한 척하는 거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 알았어, 오빠. 근데 재밌지 않아? 저 여자 표정. 그러게. 완전 쫄았더라. 둘이 웃었습니다. 녹음기에 다 담겼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야. 기록하는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원을 지나 대문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 CCTV를 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웃으면서요. 2024년 10월 8일 오후 3시 25분 한서진 퇴장. CCTV는 제가 들어온 시각과 나간 시각을 정확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현주가 들어온 시각도요. 증거는 언제나 이깁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법무법인 정의로 가주세요. 강남역 근처요.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친자 확인 소송, 상간 손해배상, 증거 체증 키트,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어요. 저는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상간 증거 수집 키트, 저장, 가정폭력 증거 체증 가이드, 저장, 변호사 상담 예약 완료.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저는 보지 않았어요. 화면만 뚫어지게 봤죠. 이제 회장님 차례입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고객님 다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1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간판이 보였죠. 법무법인 정의 가정폭력이혼 전문.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리셉션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신 한서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박지우 변호사가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진 씨. 박지우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요. 신혼 3일째, 남편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제3자 의심 정황. 맞나요? 네,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6주 차인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해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신 중 폭언은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증거 있으세요? 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초음파 사진, 녹음기, 핸드폰. 이게 전부 증거예요. 박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네요. 한서진 씨, 준비 많이 하셨어요. 참은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언젠가 법이 됩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이길 겁니다. 네, 꼭 이기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댁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서진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갔었어? 엄마 나 싸울 거야. 뭐? 도윤이, 시어머니, 장현주, 강 회장. 다 무너뜨릴 거야.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아, 너 뭘? 증거 다 모았어. 녹음, CCTV, 진료 기록, 전부. 이제 법정에서 끝낼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싸워. 엄마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잘 봐요. 그 재활용이 제일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서진 씨,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요. 신혼 3일째, 남편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 맞나요? 네,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6주 차인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해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임신 중 폭언은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증거 있으세요? 네. 녹음했어요. 그날 밤 전부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초음파 사진, 혈액 검사 결과지. 박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네요. 한서진 씨, 준비 많이 하셨어요. 참은 게 아니에요. 기록한 거예요. 잘 오셨어요. 우리 이길 겁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요. 한서진 씨 남편분이라는 분이 로비에 와 계십니다.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아마 핸드폰 위치 추적한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위치 공유되잖아요. 박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만나셔도 돼요. 아니요, 만날게요. 어차피 피할 수 없어요. 저는 로비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한서진, 여기서 뭐해? 이혼 상담이요. 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결혼한 지 3일 만에? 당신이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당연하죠. 야, 한서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넌 아무 증거도 없잖아.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신이 지워. 증거 있어? 라고 한 말 전부 녹음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제출하면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아요. 도윤의 턱이 떨렸습니다. 야, 너 우리 집안 아냐고? 그깟 녹음 파일 하나로? 그깟 녹음 파일이 당신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현주. 그 여자 누구예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요. 문자, 사진, 시댁 CCTV 녹음. 전부요. 제가 먼저 돌아섰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요. 한서진. 도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박 변호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폭행 현장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도윤이 손을 놨습니다. 너희들 작당한 거야? 작당이 아니라 법적 절차예요.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서진아, 어디야?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시집살이 힘들면 집에 와. 알았지? 응,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게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 안 돼. 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자 없으세요? 없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혈압 90에 60? 출혈 있습니다. 출혈? 저제 아기는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곧 오세요.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선생님, 아기 괜찮아요? 임신 6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요? 하지만 출혈이 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예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유산 위험 있어요. 유산.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킬게. 꼭.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절대 안 쓰러집니다.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머, 서진아. 왜 이렇게 젖었어? 엄마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뭐? 6주. 근데 남편이 인정을 안 해.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첫날 밤일 도윤의 폭언, 장현주, 시어머니, 전부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이혼해. 그런 놈한테 매달리지 마. 응. 그 집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곧 무너질 때야. 서진아. 울지 마, 엄마. 지금 우는 건 마지막이야. 그날 밤 제 방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증거 없으면 못 이긴다고 하시던 아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빠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 하나. 안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시 XX동, 소유자 한영수.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서진아, 이건 내 아빠가 평생 모은 거다. 아빠는 못 썼지만 너는 써라. 감정 말고 증거로 싸워라. 마이너스 아빠가.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울음은 끝났다. 이제 증거가 온다. 다음 날 아침, 파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 섰어요. 봉투 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엔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벽면에 붙은 사진들, 공사 현장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계속 등장했죠. 사진 뒤 메모. 강태범 회장. 1998년 XX건설 비자금 조성 현장. 비자금?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차명 계좌명의 한영수. 입금액 50억. 아빠가 차명 계좌주였어?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강태범 비자금 관리 대장. 총액 500억. 음성 파일도 있었어요. 강태범과 아빠의 대화였죠.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 내 딸 대학 등록금 어떻게 낼 건데? 알겠습니다. 아빠 그래서 회사 못 그만두신 거였구나. 책상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증거를 모았지만 쓸 용기가 없었다. 넌 아빠처럼 살지 마라. 감정 말고 증거로 싸워라. 고마워요, 아빠. 파일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야. 복수의 자본이야. 창고를 나와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강태범 회장의 비자금 증거요. 500억 규모.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예요. USB, 녹음, 엑셀 전부요. 서진 씨, 조심하세요.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알아요. 사본 여러 개 만들었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법률사무실. 박 변호사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강태범 회장 구속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제 이혼은요? 당연히 유리하죠. 아버지 감옥 가고 싶어? 이 카드 쓰면 끝이에요. 조심하세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진 씨죠? 전 장현주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나요?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제 뱃속 애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도윤 오빠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진짜 아빠는 따로 있어요. 재밌잖아요. 당신 괴롭히는 거. 너 미쳤어? 미쳤죠. 내일 오후 3시 청담동 XX 카페. 증거 보여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빠는 참았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난 안 참아. 경기도 파주. 아빠가 남긴 창고. 어제 이곳에서 500억짜리 비자금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만으로는 부족해요. 증거는 무기화되어야 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지우 변호사가 함께 왔습니다. 서진 씨, 여기가 그 창고예요? 네. 들어가시죠. 철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캐비닛, 서류 상자, USB. 어제 본 그대로였죠. 이게 다 증거예요? 네. 500억 규모 비자금 관리 대장이요. 박 변호사가 USB를 들었습니다. 서진 씨, 이거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증거 훼손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해요.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저 USB 이미지를 추출할게요.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값으로 봉인합니다. 조작 불가능하게요. 노트북 화면에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 파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외장하드 3개를 꺼냈습니다. 사본을 3곳에 나눠 보관할 거예요. 하나는 제 금고, 하나는 클라우드, 하나는 서진 씨가 직접 보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 박 변호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오전 10시 32분. 위치 경기도 파주시 XX동. 이것도 증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완벽하네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서진 씨, 지금부터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오후 3시에 증거 보전 신청 제출합니다. 법원이 직접 이 창고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예요. 그 다음은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은 검찰 고발. 순서대로 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확실하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창고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빠가 평생 모은 증거들, 벽면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강태범 회장의 얼굴, 감히 내 인생을 짓밟은 데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창고를 나왔습니다. CCTV를 다시 봤습니다.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기록하세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난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든 처형자예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강해지셨네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각성한 거죠. 차에 탔습니다. 법률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신청인 한서진, 피신청인 강태범. 오늘 오후에 법원 제출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 박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재벌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네, 조심할게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어. 아까부터 1시간째 무서워. 심장이 식었습니다. 엄마, 문 잠그고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집 앞 수상한 차량. 미행 의심.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112에 신고. 저도 지금 갑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계속 정차해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네, 순찰차 보내드릴게요. 엄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순찰등이 파랗게 돌고 있었어요. 검은 차는 사라진 뒤였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차량은 경찰 오니까 도망갔네요. 혹시 번호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CCTV 확인해 볼게요. 또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났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서진아, 엄마 괜찮으세요? 응, 무서웠어. 엄마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꽉 안았어요. 서진아, 이거 그만하자. 무서워. 내가 다칠까봐.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금방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진아, 울음은 어제까지였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증거로 보여줄 거예요. 엄마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걸 봤겠죠. 서진아, 너 변했구나. 응, 변했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네. 엄마는 괜찮으세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위치 공유 켜시고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벌써 시작됐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한서진 씨, 장현주예요. 내일 청담동 XX 카페 3시. 꼭 와요. 안 오면 후회할걸. 제 뱃속에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려줄게요. 힌트? 엄청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거래해요. 돈, 침묵, 뭐든지 협상 가능. 서로 윈윈하자고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강태범 회장과 현주가 함께 있는 사진. 호텔 침대에서. 그리고 마지막 문자. 아, 혹시 그 배에 든 애 진짜 내 거 맞아? 난 확신 못하겠는데? 도윤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도 잤을 수도 있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미쳤네, 진짜.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현주 만나요. 청담 XX 카페 3시. 녹음 준비하고 갈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좋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법이 아니라 심판이다.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완충돼 있었어요. 장현주.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내가 뭘 노리든, 내가 뭘 제안하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난 이미 답을 정했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 앱도 켰어요. 이중보험. 이제 내가 사냥꾼이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장현주, 강도윤, 오마레, 강태범. 내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청담동 XX 카페. 오후 3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장현주가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 왔네요, 한서진 씨. 현주가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앉아요, 일단.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는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한서진 씨, 법률사무소 다녀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아요? 도윤 오빠한테 들었죠. 난리 났더라고요. 이혼 서류 날아온다고.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현주가 비웃었습니다. 상관 많죠. 도윤 오빠 이혼하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도윤 오빠랑 자는 사이 맞아요. 근데 제 뱃속에는 도윤 오빠 애 아니에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누구?
강태범 회장이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강 회장님이 저한테 접근했거든요. VIP 의료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하니까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좀 가졌죠. 미쳤어요. 진짜. 미쳤죠. 근데 더 미친 건 이거예요. 현주가 핸드폰을 책상에 놨습니다. 사진이 열려 있었어요. 강태범과 현주가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침대에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제가 찍은 거예요. 보험용으로요. 보험? 그럼요. 강 회장한테 돈 뜯으려고요. 근데 임신까지 돼버렸네요. 이것도 보험이죠. DNA 검사 나오면 회장님 애 맞다고 나올 테니까요. 저는 현주를 빤히 봤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미친 거였어요. 그럼 왜 도윤 씨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현주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재미있잖아요. 도윤 오빠 당황하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당신 괴롭히는 것도 재밌고, 당신 망가지는 얼굴 너무 궁금했어. 재미로 이런 짓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미없어요. 당신이 이혼 소송 걸어버리니까 판이 깨지잖아요. 현주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래서요. 거래할래요? 거래. 당신 이혼 소송 취하해요. 그럼 전 당신 편 들어줄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증인으로 서줄게요. 도윤 오빠가 저랑 바람 피운 거 증언해 줄게요. 그럼 당신 유리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강 회장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현주가 뭘 노리는지. 당신 회장님한테서 돈 받아내려는 거죠? 정답. 역시 똑똑하네요. 전 회장님한테 합의금 받을 거예요. DNA 검사 결과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요. 근데 당신이 회장님 건드리면 제 계획도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거래하자고요? 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저는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미안한데요. 거래 안 할래요. 네. 저 혼자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당신 증언 필요 없어요. 현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서진 씨, 후회할걸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장현주 씨, 한 가지 알려줄게요.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대화 다 녹음됐어요. 현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강태범 회장이랑 관계 가진 것, 임신 거짓말한 것, 도윤 씨 속인 것, 돈 뜯으려 한 것, 전부 녹음됐어요. 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녹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장난이었겠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난 전쟁 중이에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길 건너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다 녹음했어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장현주가 강태범 회장이랑 관계 가진 증거, 본인 입으로 다 자백했어요. 박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거면 회장님도 끝이에요. 다음 단계로 갈게요. 다음 단계요? 가문 파티요. 다음 날, 저는 시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요, 한서진이요. 어머님 계세요? 아, 새댁님.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오마리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왜 왔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이혼 소송 취하할게요. 오마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가문이 중요하죠. 허? 오마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 차렸네. 그래, 가문 체면 생각하면 이혼 같은 건 하면 안 되지. 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주 가문 파티 있다고 들었어요. 응. 강 회장 칠순 파티야. 왜? 저도 참석하고 싶어요. 며느리로서 인사드려야죠. 오마리가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너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가문에 충성하고 싶어요. 오마리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와. 근데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둬.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도윤이 나타났어요. 서진아, 뭐하러 왔어? 파티 참석하러요. 어머님 허락받았어요. 파티? 너?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소송 걸어놓고 파티는 무슨? 취하할 거예요. 소송? 뭐?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가문이 중요하죠. 저도 이제 강씨 집안 며느리로 살게요.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그래. 잘 생각했어. 도윤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고분고분해야 돼. 알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네, 알아요.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대문을 나서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고분고분? 중얼거렸습니다. 웃기지 마요. 난 이제 폭풍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요. 미끼 던졌어요. 파티 날짜 확정. 준비 시작하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인쇄소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쇄소. 서류가 차고, 프린터가 차갑게 500장이 넘는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손님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PPT 파일도 출력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슬라이드 50장 정도예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차에 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차갑게 웃고 있었죠. 칠순? 중얼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기일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강태범, 강도윤, 오마리, 장현주. 네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7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지웠어요. 7일 후면 끝이야. 마지막 사진. 도윤의 얼굴.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아,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요? 응. 무섭게 변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은 거지? 응,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 손을 꽉 쥐었어요. 곧 끝나. 조심해. 응.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놨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7일. 아빠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거의 다 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파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건 단어가 틀렸네. 처형식이죠. 강태범 회장 칠순 파티.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대연회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수백 명의 하객들. 재벌, 정치인, 연예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안엔 USB가 들어있었죠. 어머, 새댁이네. 오말의 여사님 며느리 맞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 강태범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마이크를 잡고 계셨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칠순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께 회장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AV룸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기술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제가 깜짝 영상 준비했는데요. USB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 가족분이시죠? 그럼 회장님 연설 끝나고 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서진아, 예쁘다. 드레스 잘 어울려. 고마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요. 우리 와이프예요. 한서진. 아, 그 유명한 신부분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마지막 웃음이었죠. 그럼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을 위해 가족분들이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보시죠. 연회장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슬라이드 1 축하합니다. 강태범 회장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슬라이드 2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저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3 강태범 회장의 비자금 500억.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차명 계좌 리스트. 한영수 명의 50억. EXX 명의 30억. 총액 500억. 이게 뭐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영상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슬라이드 10 녹취록.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한 과장. 이번 거는 절대 외부에 세면 안 돼.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거 진짜야? 회장님 목소리 맞는데? 비자금이 500억이라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15 장현주와의 불륜.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강태범과 장현주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 2024년 8월 15일. 저 여자 누구야? VIP 의료 코디네이터라는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임신? 회장님 애를? 장현주가 사람들 틈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슬라이드 20 강도윤의 폭력. 지워. 증거 있어? 그게 내 애라는? 임신부한테 폭력을? 저게 강 회장 아들이야? 오마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집안이. 슬라이드 25 DNA 검사 결과. 피검사자 장현주. 태아 붙인 추정 강태범 99.9% 일치. 피검사자 한서진. 태아 붙인 추정 강도윤 99.9% 일치. DNA 검사까지 했어? 둘 다 진짜구나. 회장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꺼.
당장 꺼. AV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문 열어.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슬라이드 30 증거 목록. 1. 비자금 엑셀 메타데이터 보존. 2. 차명 계좌 통장 사본. 3. 녹취록 1998년에서 2015년. 4. 호텔 녹취록. 5. 장현주 자백 녹음. 6. DNA 검사 법원 감정 촉탁. 증거가 이렇게 많아? 이건 형사사건이잖아.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회장이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함께요. 강태범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체포?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증거보전 절차를 거쳤습니다. 메타데이터까지 확인됐고요.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도윤 씨도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뭐? 나도? 도윤이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노라고. 아버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을 보지 않았죠. 도윤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현주 씨 사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동행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세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슬라이드 40 마지막 말씀.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신혼 첫날, 남편은 임신한 저를 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비자금을 숨겼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으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입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당신들이 날 짓밟던 순간 기억하세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법이 여러분을 짓밟을 차례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멈췄어요. 저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오마리를 받습니다. 당신들 인생이 우는 걸 볼 겁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박지우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법정만 남았어요. 네.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해냈어, 서진아.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서진 씨. 네. 이거 알고 계세요? 강태범 회장 뒤에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네. 검찰 내부 제보가 들어왔어요. 회장은 꼭두각시였대요. 진짜 실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짜 실세?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부 법정 강태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강도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폭행 사건 장현주 사기 위계에 의한 간음 방조 사건 세 사건이 병합 심리됐습니다. 저는 증인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우 변호사가 옆에 계셨어요. 긴장되시죠? 아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오늘은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3명의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석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범, 강도윤, 장현주. 셋 다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피고인 강태범, 일어서십시오. 강태범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 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강태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좋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목록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첫째, 비자금 엑셀 파일입니다. 작성자는 한영수, 최종 수정일은 2015년 3월 12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차명 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셋째, 녹취록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강태범과 아버지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한 과장,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넷째, 장현주와의 불륜 증거입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다섯째, DNA 검사 결과입니다. 법원 감정 촉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현주가 임신한 태아의 부친은 피고인 강태범이 맞습니다. 피고인 강태범, 할 말 있습니까? 강태범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피고인의 침묵은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피고인 강도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피고인은 배우자인 한서진 씨에게 폭언 및 신체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예.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시하십시오.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지워. 증거 있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증거 제시하십시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넌 그냥 도구야. 내가 뭔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신혼 초기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임신부를 폭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앉았습니다. 피고인 강도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서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몰랐다면 그게 더 비참하네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른 채 사람을 짓밟았으니까.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피고인 장현주. 현주가 일어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어요. 피고인은 강태범과의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고 강도윤에게 거짓 임신 사실을 알려 피해자 한서진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예. 검사 측 증거.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당신 괴롭히는 거.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현주가 저를 봤습니다. 한서진 씨 미안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저는 현주를 봤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걸 재미로 삼은 사람은 한 박자 멈췄어요. 결국 자기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현주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특히 임신부에 대한 폭력, 비자금 조성, 그리고 타인을 이용한 사기 행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500억 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강도윤,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폭행죄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장현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간음방조로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한서진 씨, 소감 한 말씀.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증명한 건 단 하나예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약자가 아니라 증거 없는 강자가 약자라는 것.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 계획이에요. 강 씨 일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문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가문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가문도 무너집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도윤이었습니다. 호송되면서도 저를 불렀어요. 서진아 제발 한 번만. 저는 뒤돌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 부를 자격 오늘부로 박탈이에요. 계속 걸었습니다. 서진아.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지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서진 씨, 정말 대단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해낸 거예요. 차에 탔습니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서진아. 엄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응. 엄마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지 못해요. 엄마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 우리 자유야.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아, 뱃속 아기는? 건강해. 의사 선생님이 튼튼하대. 다행이다. 우리 손주. 엄마가 제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살자. 알았지? 응, 엄마.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서진 씨, 축하드려요. 오늘 뉴스 일면 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서진 씨. 네.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던 거. 강태범 회장 뒤에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있다고. 네, 그게 누구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검찰이 수사 확대한대요.
정치권 라인까지. 조심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 싸우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포기 안 해, 아가. 산부인과 한서진 씨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여자아이요? 네. 3.2kg. 아주 건강합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안녕, 아가야. 엄마야. 아기가 눈을 떴어요. 예쁘다, 우리 딸. 서윤이. 엄마가 옆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손주야. 박 변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서진 씨. 고마워요, 변호사님. 서진 씨, 이거요. 재산 분할 판결문 나왔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도윤 재산의 70%, 약 30억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5억 추가요. 35억. 네. 그리고 하나 더. 강태범 회장 비자금 환수 소송 결과예요. 국가가 회수한 비자금 중 제보자 포상금으로 5억이 서진 씨한테 지급됩니다. 5억이요? 네. 서진 씨 아버지가 모은 증거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끝까지 저 챙겨주셨네요.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 기억하시죠? 제가 말했던 거. 강태범 회장 뒤에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 네, 그게 누구였어요? 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원 박정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강태범 비자금 실질 운용자로 밝혀져. 국회의원이요? 네. 박정훈 의원이 강태범 회장의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전환했대요. 로비자금, 선거자금 전부요. 서진 씨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구속됐어요. 어제요. 검찰이 전격 체포했대요.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정훈 의원, 강태범 회장으로부터 50억 원 수수, 비자금 정치자금 전환,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추가 공범 수사 확대.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꼬리까지 다 잘렸어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 씨 덕분에 정치권 부정부패까지 드러났어요. 대단해요. 전 그냥 제 싸움만 한 건데 그 싸움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3개월 후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윤이네 반찬 가게, 50평짜리 식당, 주방, 홀, 포장 코너. 엄마, 메뉴판 이렇게 해도 돼요? 오, 예쁘다. 서윤이가 유모차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 서윤아. 여기가 우리 식당이야.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손님이 서윤이를 보고 말했죠. 아이고, 아기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식당이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1년 후, 한영수 아동센터 개관식.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센터는 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못한 거 제가 대신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봐요. 아빠가 주신 무기로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도윤이.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면회 와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서진아, 제발. 딱 한 번만. 알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서울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왜 보자고 한 거예요?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사과는 법정에서 들었어요. 나 미쳤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알아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없어요. 서진아,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너 없이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과거, 난 미래에서 살아요. 서진아,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도윤 씨, 잘 사세요. 여기서 나오는 길에 편지 한 통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서진아,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사랑했어. 도윤.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난 너 없이 잘 살고 있어. 또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오말의 여사님, 애기 좀 할까? 할 말 없는데요. 그래도 들어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우리 손주한테. 오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제발 우리 손주 한 번만 보게 해줘. 안 돼요. 서진아, 제발. 손주는 없어요. 당신 가족은 거기서 끝났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년 후, 서윤이네 반찬 가게. 엄마. 그래, 서윤아. 서윤이가 3살이 됐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불고기를 구워주셨어요. 많이 먹어, 서윤아.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엄마랑 할머니랑 나. 서윤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3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예쁘다, 우리 서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전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라 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윤아. 서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서윤아. 응? 엄마는 절대 다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서윤이도. 나도? 응. 우린 이겼어. 계속 이길 거야.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었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비한 거였어. 창밖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짓밟지 못해.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응.